근본적인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 거라면 사실 그건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슬입니다. 녹화 시점 기준으로 3월이에요. 저는 이제 3월 2일이, 3월 1일 말고 3월 2일이 되게 뭔가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그러니까 한 해의 진짜 시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월 1일보다도, 구정 연휴보다도. 왜냐하면 3월 2일이 이렇게 오늘처럼 주말이 아닌 한은 보통 계약하고 개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이제 진짜로 시작하는 느낌? 그러고 보니까 밖에 이제 제법 꽃도 피는 것 같고, 네, 남부지방은 벌써 막 되게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화, 꽃도 열리는, 모든 게 열리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날씨와 상반되게 오늘 나눌 이야기는 외로움에 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술 끊으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너무 외롭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진짜 좀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정말 이해받기 힘든 질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시선이 질병으로 아직까지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것도 이해받지 못하는데 아픈 걸로 오히려 욕먹고 꾸중 듣고 그런 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갈등도 진짜 엄청나게 심해지죠. 술 먹는 거 가지고 계속 욕만 디립다 먹으니까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냐, 술 좀 줄여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진짜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서로 막 마음에 너무 상처되는 말들,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적인 말들을 막 주고받게 되면서 그런 말들 속에서 더 이제 외롭고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술을 찾게 되죠.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나는 혼자야, 외로워, 이러면서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말 간과하고 있는 실수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술 안 마시는 사람들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니까 알코올 중독자들만 외로운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처럼 내 안의 가치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개개인 하나하나가 다 너무 외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온전히 내가 원해서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도 분간하고 구분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결핍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좀 외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술이 만들어 놓은 알코올 중독적 사고 때문에 나만 외롭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쓸쓸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에 보면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술자리도 안 나가고 뭐 무슨 모임 같은 것도 크게 가지지 않는데도 항상 보면 뭔가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보면 항상 뭐가 약간 즐거워 보여요.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고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자기와의 소통이 잘 된다 함은 무엇이냐면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정말 추구하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는 분들,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남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는 지금 나 스스로 나한테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재미있고 바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외부에서 찾은 그 가치 기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얘기를 하자면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을 만나고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TV를 보고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SNS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당장 그걸 하고 있을 때는 되게 외로움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딱 그때뿐이에요. 내 손에서 놓아버리는 순간 외로움은 다시 증폭되죠. 오히려 대비돼서 훨씬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술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딱 끊어지면 그래서 보통들 외롭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늘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에 술을 먹고 내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게 딱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잠깐 외로움이 해소되고 그게 없을 때 더 외롭고 근본적인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 거라면 사실 그건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나와 동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고 SNS나 인터넷이 아닌 정말 나 혼자 남겨졌을 때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이를 하나 꺼내놓든 핸드폰을 열어서 메모 기능을 켜시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삶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건 뭐였지? 나는 왜 술을 끊어야 되는지,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술 끊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지 등등등 모든 것들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온갖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갖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답이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건 저런 거구나.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삶을 원했는데 그게 내 맘 같지 않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더 술을 찾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리스트 비슷하게 좀 나와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을 위해서 나한테 일정 부분 보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막 회포를 풀고 외로움을 이제 해소해 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없어졌고 또 핸드폰을 덜 보고 인터넷을 덜 보고 하게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뇌가 인식하면 그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뇌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일정 부분에 한 번씩 나한테 선물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혼자 여행을 떠나본다든지.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본 되게 좋은 거는 뭐가 있었냐면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되게 비싸고 좋은 경험을 한번 하는 거예요. 호캉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에 한 번씩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런 걸 매일 하는 건 문제겠지만 내가 그렇게 문제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일정 부분에 한 번씩 정말 수고하고 있는 나에게 좋은 보상을 해주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수고한 나한테 술 한 잔 사주는 것도 보상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그거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외로움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왜 우리 하루 종일 있으면 되게 머릿속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생각이 많잖아요. 마치 내 안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옆에서 정말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경험들이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시면 그 수다쟁이가 말이 진짜 많아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나 술도 막 며칠 안 마셨고 되게 금주하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했고 나 일도 되게 열심히 했고 막 혼자 그 가짜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잘 참았고 했으니까 그래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내가 나한테 술 한 잔 보상으로 사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술을 사주고 그 술을 한 잔 딱 들이키고 조금 취기가 오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머릿속에 그 수다쟁이가 말이 되게 많아지고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치 그 친구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요. 넌 혼자야. 넌 외로워. 네가 어떻게 이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겠어?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 너는 그런 건 타고난 거야. 그거는 못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 넌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민이 드는 말을 계속
건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아 그래 나는 틀렸어 난 쓰레기야 나는 외로워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말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말을 해요. 우리는 그게 그냥 그렇게 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오로지 다 내 생각인 줄 알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술은 절대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요즘에 원데이 클래스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플도 있고 굉장히 수업이 되게 정말 질 좋고 다양한 수업이 되게 많거든요. 뭐 꽃꽂이, 캘리그라피, 뭐 향초 만들기, 뭐 아로마 오일 블렌딩 뭐 이런 것도 있고 컬러리스트 자격증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 뭐 썸네일 만들기 이런 것까지 엄청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게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5번 하는 긴 강의도 있는데 강습료도 그렇게 엄청 생각보다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시간을 내셔서 그런 데 가셔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생각보다 좋아하네 라는 것도 체험하셨으면 좋겠고 시간도 진짜 빨리 가요. 네, 방법은 많으니까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알코올 중독자는 외롭지만 알코올 중독자만 외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외롭다는 거죠. 두 번째, 결코 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부에서 찾지 말자. 외부에서 찾는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들은 정말 그때뿐이에요. 그게 없어지고 나면 우리의 외로움은 2배, 3배로 증폭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자. 그 보상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단주를 하면서 술 안 먹어서 굳어진 돈으로 새로운 걸 시작할 건데 그것에 대한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